그런 위기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쓰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금기어로 해요.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 금기어예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이미 나왔네요. 나온 거. 예. 진정하세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나오세요. 어찌 보면 제일 그냥 쏙 튀어나올 것 같은 말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다 하니까 모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근데 그 말을 빼놓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한 말인가요? 진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진정이 안 되니까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진정이 생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인데 대화는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그냥 뱉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령, 강요, 협박이죠. 이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기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정하세요보다는 화가 많이 나 보이시네요. 이해합니다보다는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그거 제가 듣고 싶네요. 나오세요 하기보다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에 대한 어떤 감정, 고민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네.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관심 없는데 말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 영화에서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영화에서 보면 인질범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경찰관도 협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에는 막 그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내가 대신 들어가 막. 그렇죠.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도 당하셨어요? 당하진 않았는데 협상의 원칙에 그거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거고요. 아,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질범과 인질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인질범과 인질 간에 생긴 유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인질을 바꾸게 되면. 그다음에 보통 그런 인질을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경찰관이거나 또 영양제. 이런 사람이 인질로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경찰 협상팀이 더 압박을 받고 인질범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 큰 힘을 가졌다가 느끼게 해요. 훨씬 중요 인물을 그렇죠. 내가 인질로 잡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협상의 원칙에 인질의 교체는 없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실수는 이제 우리 인질 영화에 많이 보면 시간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야, 몇 시까지 돈 가져와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럼 시간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인질 협상의 원칙은 그게 아니고요. 아예 시한 설정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요구 시간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역동성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옛날 표현 이런 거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뭉개고. 네, 뭉개가 슬쩍 넘어가면 인질범 입장에서 그걸 알지만 넘어가면 넘어가줘요. 왜? 자기도 그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언급하진 않아요. 제일 나쁜 게 더 달라고 자꾸 언급해서 그 시한 설정을 자기 스스로 속박하게 만드는 게 더. 그래서 우리가 인질 협상에 대한 원칙을 모를 때는 그렇게도 했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건에서 한번 써봤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영화에서 보는 건 다 가짜군요.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는 그건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고 공부하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이제 FBI 어카데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FBI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가는데 거기서 FBI의 그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유니트라고 거기서 이제 협상을 연구하는 거기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효과적일까? 글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해서 좀 있다 보니까 그때 FBI에서 그 친한 NIPD 경찰관이 내가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청에 얘기해서 거기 돈으로 이제 NIPD에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갔죠.
그럼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가신 거네. 갔죠. 배우러. 한번 배워보자. 와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경찰이 이거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경찰대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미리 좀 배우던 분들하고 이제 열어서 세미나 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개설했죠. 그러고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정해진 교재 같은 것도 다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다 도입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할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해봐야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내가 한번 그 감정의 역동성을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역할극을 할 때 교육생끼리 서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전 그래서 실제로 연극 배우분들 초청해서 하면은 정말 저는 연극 배우가 인질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질범 역. 근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배우분들이. 한번 딱 감정이입되면 뭐 진짜 인질범처럼 하죠. 그 다른 강의에는 못 보던 욕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찰에는 위기 협상과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1년에 뭐 한 2번 정도 하니까 1년에 한 60명 정도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쌓였으니까 한 7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꼭 인질 협상뿐만 아니라 이게 경찰이 지금 한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아직도 10만 명 중에 700명이면 적은 거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가정폭력도 있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살 시도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지구대에서 이런 어떤 자살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저는 경찰관들이 그냥 내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 없이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2개밖에 없어요. 그냥 잡아쳐서 잡거나 하나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죠. 내려오라고 계속. 예. 그러면 자살 시도자는 자기는 정말 감정이 힘들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잡아채거 하거나 압박적인 대화를 하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인질 사건의 현장과 자살 시도자를 가서 생명을 구해야 하는 현장의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폭력에서 인질 사건이 시작되면은 저희들이 좀 설득하면 사실 아이들을 인질을 잡는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악감정은 보통은 없잖아요. 설득만 하면 금방 아이들을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풀어주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자살로 바뀌어요. 그럼 바로 자살 시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고요. 자살이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압도적 1위 아닙니까? 압도적 1위입니다. 그죠? 압도적 1위고요. 그런데 자살 시도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게 저는 인질범과 인질이 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질범과 인질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 목숨을 인질로 삼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질도 되고 인질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아요.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년에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세요. 시도는 거기 보통 곱하기 보통 100을 합니다. 100?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1년에 자살 시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1년에 13,000명 정도가 자살하시니까 코로나 아까 제가 봤더니 한 3만 명 정도 사망하셨더라고요. 근데 3년이면 벌써 자살자만 4만 명이 사망하신 거예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써서 예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망자만 놓고 보면 자살이 더 훨씬 많죠.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를 보면 기저질환자 있으신 분이나 사실 고령층이 많지만 자살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거든요. 그럼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고 또 다 아시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불명예스러운 수치인데 조금 더 정부에서 좀 위협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 2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 마음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은 이 자살을 정부가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자살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살 예방 강의를 오래 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자살을 얘기하면 첫째는 말을 안 해요. 자살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자살이라는 문제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끼리 자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녀와 얘기해서 내가 자살 얘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금기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서 너무 힘들어. 막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이 1년에 200에서 300명이 자살합니다. 10대 청소년이.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사망률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젊고 건강한데 사망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서 금기시한다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는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민은 더 혼자서만 깊어지는 혼자면서 거죠. 그런데 생각하잖아요. 혼자는 해결 못하지만 가족이 힘을 합하면 가능하거든요. 한번 말해놓고 나면 그렇죠. 좀 풀리죠. 풀리죠. 그리고 사실 그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따뜻한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맞아요. 너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래서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금기시하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 예방 교육은 그럼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학교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따로 없습니까? 대상은 사실 뭐 보통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생각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이제 한국형 그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돼서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에요. 3시간짜리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받아도 저는 굉장히 그 인식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살하면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숨겨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생각해서 입 밖에 꺼내면 더 위험한 문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면 딱 질문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뭐 우리 여기 뭐 용산구청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옥상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리도 올라가 봤는데 다리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신 분들 혹은 칼 들고 죽는다는 분 그런 분들 있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물어봐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면 이제 보면 몰라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보면 몰라.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길래 자살까지 생각하셨어요? 라고 두 사람의 대화의 초점이 자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살 시도하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살을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음을 사실은 신호를 보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예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울하게 보인다든지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근데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분도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너 자살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 질문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살리고 싶으면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자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려워하시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달라져요? 이럴 때면 이제 내 범죄를 했는데 들킨 느낌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시냐면 이런 질문 하라 그러면 내가 혹시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입 밖에 안 꺼내죠. 그런데
설사 내가 힘든데 자살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자살 생각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써야 할 1번 자살 예방 교육 확대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지금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법의 단점이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그냥 강제예요. 법상으로 이 사람을 무조건 정신과 전문의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이 사람을 이제 정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법이 애매해요. 자살 시도자 있더라도 경찰관이 설득해서 내려왔더라도 누군가 가족들한테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사고 났죠. 사고 났죠. 그게 이제 경찰관 책임보다는 법적인 미비인 거죠. 사실 누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건 인신 구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살 예방 교육의 확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또 정신과적 치료의 의무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급히 해야 한다. 시급해야 된다. 예. 뭐 오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인질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러나 거의 없으시죠.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좀 자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네요. 1년에 13,000명, 13,000명 정도가 자살하시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분들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유가족들. 정말 힘들어하세요. 저도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분들 위해서 뭔가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자살 시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놓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일 결국은 왜 그런지 물어봐주고 들어봐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군요. 다들 좀 귀를 활짝 열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